교재 181쪽에 38번, 41번 지문을 한번 봅시다. 현대소설입니다. 정강용 하면 여러분 가장 유명한 소설은 껍빗단리입니다. 이인국 박사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껍빗단리, 원래는 캡틴 리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이인국 박사가 등장하는데 이인국 박사가 아주 처세적 인물입니다. 일제시대 때는 일본 놈들한테, 광복이 되면 소련,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미국은. 그래서 시대에 맞게 처세적으로 살아가는 인물의 유형이 나타나 있어요. 이 껍빗단리하고 유사한 게 최만식의 미스터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여기 사수라는 작품이 등장하는데 선생님은 사실 이 작품이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수능 완성 실전 2회에서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문법의 중세국어 서술격조사 2다의 지문이 있습니다. 그 문제와 그 다음에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는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출제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배경으로 하면 전쟁을 통해서 비인간성, 아주 그 비참한 그 모습들을 많이 그려놓는데 이 사수란 소설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두 사람의 대결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운명적인 대결 의식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사건보다는 인물의 심리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사수라는 게 여러분 원래는 이렇게 총을 쏘는 사람을 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흰 눈이 쌓인 살록의 바람소리가 시립니다. 살록은 여러분 밑에 산 아랫부분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흰 눈이 쌓인 산 아랫부분에 바람이 시립니다. 아직도 바람이 차요. 그것은 바로 사형 집행장에서의 이름이 틀림없다. 사형 집행장에다 네모 쳐놓으세요. 사형 집행장에서 이름이 틀림없다. 나가 등장하니까 당연히 1인칭 시점이겠죠. 이 소설 전체는 1인칭 주인공이라는 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는 권총 사격의 몇 점, 카빈의 몇 점, M1 소총의 몇 점 하는 명사수입니다. 이 M1 소총은 여러분 6.25 전쟁 때 쓴 겁니다. 명사수의 하나로 나는 소속 부대에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나라는 인물은 일단 명사수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일단 뭐 겨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공간적 배경은 사형 집행장이라는 배경입니다. 여기 이제 나라는 인물인데 나는 명사수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이렇게 사형 집행의 사수로 지명될 줄은 몰랐습니다. 또 그렇게 달갑지도 않은 일이죠. 아니 여러분 누구를 죽이는 일인데 달갑겠어요. 더욱 일단 지명된 이상은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런 일을 선두에 서서 하겠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것은 전기장치로 된 집행장에서 단추 하나를 누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계가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하여 주는 경우라면 좀 몰라도 이러면 좀 지원하는 사람이 있겠죠. 사형 집행할 때 전기 의자에 앉아서 스위치 하나 누르면 계속 죽고, 알았죠? 뭐 일단 당연히 커튼을 쳤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안 보니까 단추만 누르면 되니까 뭐 이건 지원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지금 사형 집행장에서 사수가 되는 경우는 좀 따분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는 전에 형무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들의 고역을 상상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름이 끼쳐서 그런 일을 어떤 불우한 사람들의 직업으로 삼고 맡아 할 것인가 하고 동정했던 적이 있어요. 사형 집행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동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 경우에 죽는 사람, 죽이는 사람 사이에는 개인적으로 생명을 뺏거나 주는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거의 전부의 경우이기에 됐죠? 지금 나의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중심 내용을 보면 내가 소설은 분명히 여러분 요약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사형 집행장, 그 다음에 나라는 인물이 여기서 뭐가 됐다가 가장 핵심이죠. 사수가 됐다가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만 머릿속에 남으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것, 근데 원래 사형 집행장에서 쏘는 사람이나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이나 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겠습니까? 결국 사수하라고 하니까 사수한 거고, 알았죠? 그럼 저기 명령을 하니까 쏜 거지. 근데 나의 경우는 조금 다르답니다. 어떻게? B가
오늘 집행되는 수형이에요. 사형수입니다. 알았을 때 나는 그 순간 그것은 참말로 계량할 수 없는 눈 깜짝할 사이의 찰나였지만 복수의 만족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복수의 만족감 같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뻔했습니다. 여기 갑자기 B가 등장합니다. 지금 분명히 나와 B가 있는데 B는 지금 사형수입니다. 그리고 얘는 사수입니다. 근데 나는 요 둘이 서 있는 요 사형 집행장에서 아주 잠깐 사이에 요걸 느꼈답니다. 복수의 만족감을 느꼈대.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 왜? 이렇게. 그 다음에 B의 얼굴에 경희의 모습이 겹쳤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어릴 때부터 버시던 순진하고 아름다운 정의영민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언젠가 가족 동반에서 만난 당황하는 표정들이 점점 혐오를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근데 여기 복수의 만족감뿐만 아니라 이 B라는 인물에 겹쳐서 경희의 얼굴이 보이는데 이 두 인물이 잠깐 동안 혐오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나는 지금 사형 집행장에서 사수인데 일반적인 관계가 아닌 과거의 친구였던 B가 사형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잠깐 나는 복수의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경희의 얼굴과 B의 얼굴이 겹치면서 그 얼굴들이 혐오의 얼굴로 보였다. 왜? 이유가 있어야죠. 나는 눈을 떴습니다. 됐죠? 10m의 거리입니다. 전방에는 B가 서 있습니다. 목사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겁니다. 유언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B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앞에서 졌다고 항복한 일이 없는 B입니다. 이 B하고 나는 특별한 관계가 있네요. 그렇게 서로 대결이 되는 경우는 늘 내가 양보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었다. 오늘도 이 숨가쁜 마지막 고비에서 B의 목숨을 앞에 놓고 B와 나는 여기 우리 둘이 한 번도 같이 와본 적이 없는 눈 덮인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대결하고 있다. 대결 동그라미죠. 이 사람은 지금 이 사형이 집행되는 것 자체를 나와 B의 뭐로 생각하니? 대결로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까 도대체? 나를 알아보는 B의 눈은 조금도 놀라운 표정이 아닙니다. 일체의 체념이 나까지도 안중에 없게 하는가 보다. 그러면 나는 벌써 이 마지막 순간에 B에게 진 것이다. 만일 내가 이 자리에 사수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B가 무슨 말이든 한마디 유언을 남겼을 것이다. 적어도 경희에게만은 무슨 마지막 당부의 한마디를 전해주고자 했을 것이다. 여기 계속 경희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게 무슨 관계인지가 뒤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읽고 나면 이것만 알면 돼요. 나는 지금 사수, 지금 B는 사형수. 얘네 둘인 특별한 관계. 알았죠? 잠깐 동안 복수의 만족감을 느꼈지만 결국 나와 B의 대결에서 나는 또 졌다고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느끼냐 이거죠. 그래서 밑에 5명의 사수 일렬로 같은 간격을 두고 나란히 횡대에 들어섰습니다. B의 손은 묶인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눈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고 왼쪽 가슴 심장에는 붉은 빨간 헝겊의 표지가 햇빛이 반짝 또렷하게 보이죠. 헛기침 소리 이외에 아무도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긴장된 순간 아니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다만 몸들의 움직임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현재. 이 소설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전체 소설에서는 이것도 과거입니다. 원래 이 소설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나라는 사람이 결국은 B를 향해서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리고 결국 B가 죽은 걸 확인하고 나는 기절합니다. 그리고 결국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깨어나서 과거 예상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주어진 지문만 보면 이게 현재라면 이제 뒤에 있는 건 뭐겠어요, 이제? 과거가 나오겠죠. 요 과거가 바로 요 현재의 뭐가 되면 되죠. 이유를 제시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럼 지금까지 보면 나는 사수, B는 사형수. 그리고 나와 B는 지금 이 사형 집행장에서 대결한다고 느껴요. 그리고 대결에서 나는 졌다고 느낍니다. 이유가 뭐냐 이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밑줄친 니은에 B가 이적적인 모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신문 보도를 본 얼마 후, 이적적인 모반 혐의라는 간첩이라는 소리, 간첩. 나는 B의 집으로 경위를 찾아갔습니다. 이 근래에 B의 의식 상태에는 약간의 이상적인 징조가 나타나 발작적인 행동이 집안에서도 거듭되었다는 사실을 이날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B는 나의 절친한 친구의 한 사람이었다고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와의 개인적인 대결이 치열할수록 나는 그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 30년의 지나온 세월에 있어서 B는 내 마음속에 새겨진 가장 오래된 친구래요. 나하고 B는 친구입니다. 접촉된 시간도 가장 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그는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사귀어왔습니다. 다만 경희의 경우를 비롯한 몇 구비의 치열한 대결은 B와 나의 의식적인 적대행위가 아니라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네모 쳐놓으세요. 환경적 조건이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환경적 조건에 의한 불가피한 운명이 원인이 돼서 이런 대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설은 전체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 원래 나라는 인물하고 B는 여러분 친구 사이였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떠든다고 불러요. 그래서 둘을 마주보고 서로 뺨 때리는 벌을 줍니다. 이런 체벌이 지금 있으면 안 되죠. 이거는 여러분 진짜 인권의 문제입니다. 됐죠? 결국 상대방이 뺨을 때리는 벌을 줘요. 그러니까 둘이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살살 때렸겠죠. 이렇게. 그럼 상대방도 이렇게 때렸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곰 선생이 B의 뺨을 세차게 때리면서 새끼들아 이렇게 때려야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B는 이제 곰 선생한테 한 대 맞았죠. 아프죠. 그죠? 근데 결국 곰 선생의 요구대로 나를 아주 세차게 뺨을 때립니다. 이때 내가 이게 피하려고 하다가 코에 맞아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세차기 때문에 싹 코를 스쳐가요. 그러다가 결국 나도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맞았잖아 이제 맞았잖아. 근데 결국 코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결국 이 곰 선생 사건 때문에 나는 결국 이 B한테 열등감을 느낍니다. 졌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대결에서. 원래 옛날에 싸우다가 코피 흘리면 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결국 이제 학교를 졸업했는데 경희라는 여자를 만나는데 결국 이제 나가 경희를 좋아해요. 근데 나하고 B도 경희를 좋아하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뭐 하냐면 공기총을 가지고 깡통을 쏴서 맞힌 사람이 경희를 차지하자. 뭐 이런 개 같은 놈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 여기서도 나가 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경희는 B가 차지해요. 그죠? 근데 경희는 나를 좋아합니다. 자, 인간의 감정은 알 수 없죠. 경희는 결국 그래서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둘이 좋아하는 관계가 돼요. 근데 전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뿔뿔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전쟁터에서 막 싸우고 있을 때 B와 경희가 만나서 결혼한 겁니다. 그럼 결국 이 두 사람이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좋아하는 사이였는데 둘이 결혼한 거죠. 그럼 결국 나는 또 한 번 B한테 무슨 감을 느끼겠어요? 패배감을 느끼죠. 이제 그런 줄거리를 알면 이해하기 좀 편할 겁니다. 근데 이거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실전에서. 실전에서는 이것만 알면 돼요. 사형 집행장에서 나는 사수가 됐고 B는 사형수가 돼서 만났다. 근데 이 나와 B의 만남에서 결국 나는 대결이라 생각하고 이 대결에서 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대결이 만들어진 건 분명히 환경적인 운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밑에 부분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아끼던, 아니 현재도 아끼고 있는 유일한 친구이고 그와의 어쩔 수 없는 대결이 거세면 거셀수록 그에 대한 관심은 더욱 강력하게 작용했던 만큼 그의 혐의를 받는 죄상에 대한 내막은 더 이상 소상히 늘어놓지 않겠다예요. 됐죠? 나는 이런 관계야. B와 나는 이런 관계니까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뭐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를 만난 경희는 시종일관 울기만 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만난 육친의 애정 같은 것이어서 그 자리에서 그와 나 사이에 아무런 장벽도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경희입니다. 경희는 남편인 B의 구출 문제보다도 나에 대한 자신의 변명 같은 호소에 일관했습니다. 아니 내가 B를 만나서 결혼한 건 당신이 너무
안 보이니까 죽었는 줄 알고 뭐 이런 변명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전쟁통에.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사변통에 6.25 전쟁입니다. 사변통에 나의 행방은 알 길이 없고 수복이 되어서 서울을 되찾은 거죠. 수복이 되어서 우연히 만난 것이 나와 자기와의 과거를 아는 비였고 나는 그래서 생사에 대한 수소문을 서두른 사이에 나의 소식은 묘연했고 비와의 결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다. 나로서는 지금이라도 경희가 비를 버리고 나한테 오면 받아줄 의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죽음에 직면했던 나로서도 결국 경희의 행방에 대한 관심이 얼마 동안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나 자신에 대한 자책이 이제야 더욱 거세게 싹터 나로 하여금 아무런 비난도 못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나도 경희한테 미안한 생각이 든 거야. 왜냐면 얘도 전쟁터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경희하고 헤어졌는데 경희가 어디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본 적이 없어. 근데 결국 경희도 나한테 미안하듯이 나도 경희한테 미안하다는 거죠. 이게 뭐의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나와 경희의 관계, 경희와 비, 나와 비의 관계를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떨어진 것은 비의 구명운동이죠. 근데 결국 사형수가 됐잖아요. 뭐 어떻게든 이제 사형수가 안 되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구명운동이 실패해서 사형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장면이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나는 방아쇠를 원래 사형수를 향해서 쏴라는 명령이 내리면 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여기서 늦게 쏩니다. 그러니까 사형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명이 있고 여기 사수가 5명이 있으면 얘네들 총을 쏠 거 아니에요, 다. 그죠? 이때 나라는 인물은 방아쇠를 당기지 못해요. 근데 결국 늦게 허공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깁니다. 왜 방아쇠를 당기냐? 이 방아쇠 지문이 사실은 이 사수가 수능시험에 나온다면 마지막에 이 방아쇠 장면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방아쇠를 당기는 건 결국 나와 비의 이런 운명적 대결을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비는 죽고 자기는 비에 대한 대결을 지켜서 늘 패배자였다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거든. 결국 마지막에 방아쇠를 당기는 건 결국 이런 환경적 대결, 운명적인 대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행위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돼. 됐죠? 그래서 이 방아쇠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를 다 요약하면 이거죠. 나는 사수, 비는 사형수, 나와 비는 대결, 나는 졌다고 느낍니다. 근데 왜 이걸 대결이라고 인식하냐? 결국 과거서부터 있었던, 옛날부터 있었던 불가피한 환경에 의해서 주어진 대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나와 비와 경희의 관계를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끝난 거예요. 이해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어렸을 때 우연히 이제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 뭐 초등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우연히 뭐 공을 차든가 아니면 무슨 뭐 체육관 같은 데 태권도를 하든가 해서 둘이 이제 막 대결을 하거나 경기를 했는데 졌다. 그럼 첫 번째 이 진 것이 오래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민한 사람들은 이제 한 번 지고 나서 또 했는데 또 지고 또 지면 나는 쟤한테는 안 되나 봐. 라는 이제 패배의식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다룬 게 이 소설입니다. 전쟁을 배경으로. 사실은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전쟁의 아픔을 다룬 게 아니고 이 소설은 사람들의 의식을 다루고 있다. 심리를 다루고 있다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글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환경적으로 주어지는 불가피한 대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대결은 사실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는 의식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1번 문제 보기를 보면 이 글의 주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3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데 대화 아니죠. 이 글은 처음부터 다 끝까지가 서술로 되어 있습니다. 대화 없잖아요. 그죠? 본문 자체에. 1번은 틀렸네요.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을 심리를 주관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뭐 2번은 답이네요. 그죠? 공간적 배경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있다. 여기 사형 집행장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없습니다. 사형 집행장의 분위기를 서술한 부분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장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상세한이라는 단어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액자식 구조 아니죠, 이건. 그죠?
그 다음에 이건 현재에서 그냥 과거로 간 것뿐입니다. 알았죠?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을 나란히 해서 긴박한 분위기라 아니죠. 그죠? 결국 현재 벌어지는 장면을 과거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려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성으로 생각하면 현재에서 과거로 갔으니까 역행적 구성이다. 뭐 이 정도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됐죠? 그 다음에 39번 문제. 양보다 체념이다. 아량을 중심으로 해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찾으세요. 나는 사형 집행장에서 B가 체념한 것을 나에 대한 항복이라고 생각한다. 아니죠. 나는 대결이라고 생각하고 그 대결에서 내가 졌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대결과 달리 경희와 B의 결혼에 대해서 양보가 아니라 정당한 대결에서 패배한 결과로 간주하고 있다. 아니죠. 양보라고 생각하지. 됐죠? 대결에서 패배한 결과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가 경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은 경희 행동을 찾는 것에 자기가 적극적이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 때문이다. 있었죠. 그죠? 마지막에. 답은 3번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경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건 그래, 네가 B를 버리고 나한테 오면 내가 받아줄 아량이 있어.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건 나도 경희를 찾으려고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희에 대한 미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3번은 문제가 없습니다. 4번은 나는 B가 경희와 결혼한 것을 나에 대한 의식적인 적대 행위의 결과로 보고 사형장에서 B의 양보를 얻어냄으로써 복수를 하고자 한다. 아니죠. 이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은 환경 때문에 주어진 거지. 이게 뭐 적대 행위나 아니면 복수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4번도 아닙니다. 나는 사형 집행장에서 B가 체념하는 모습을 본 후 승부욕을 불태웠던 B와의 과거 대결과는 달리 B에게 처음으로 승리를 양보했다. 승리를 양보했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죠? 자기가 졌다고 생각하는 거지. 승리를 양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40번 문제 기억 미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세요. 기억에 나가 과거 일로 인해서 B에 대해서 대결의식을 갖고 있음을 B가 어떤 연유로 현재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B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나가 지금 서술한 것 이상으로 더 소상하게 알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는데 말하지 않겠다.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리을에서 경희가 나와의 재결합을 위해서 과거의 행적을 왜곡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리을에서요? 경희는 여러분 B의 구출 문제보다도 나에 대한 변명이라는 건 결국 B와의 결혼에 대한 변명이지 경희가 나와의 재결합을 위해서 과거의 행적을 왜곡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냥 변명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나와 헤어졌을 때 B와 결혼한 것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라고 봐야지 이걸 가지고 행적을 왜곡하고 있어. 틀린 거죠. 4번입니다. 경희는 B를 구명하기 위해서 모종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 근데 결국 실패한다, 이게.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41번에 사수에서 나와 B는 어린 시절부터 오랜 친구였어요. 사고방식이나 행동, 좋아하는 대상이 우연하게도 많이 일치했죠. 이는 둘의 경쟁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들의 경쟁은 외부적인 요인, 환경에 의해서 나타난 거죠. 그리고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와 B는 경쟁 대상이자 오랜 친구인데 결국 승자, 패자 모두 피해자죠. 소모적인 대결이에요. 쓸데없는 대결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쓸데없는 대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쟤는 꼭 이겨야 돼. 뭐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대결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멘탈이 약합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런 쓸데없는 경쟁심을 갖지 말고 수능을 마무리하고 시험 보러 가야 됩니다. 소모적인 겁니다, 이거. 됐죠? 그래서 나가 사형 집행의 사수로 지명된 이상 그것을 피할 도리가 없던 건 이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어진 거니까 피할 도리가 없는 거죠. 환경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나가 사형장에서 B의 얼굴을 겹쳐 경희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혐오감을 느끼죠. B의 굴레로부터 경희를 구제하려는 목표의식을 갖고 사형장에서의 대결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B의 얼굴에 경희의 얼굴이 싹 접치는 건 속된 말로 하면 두 연놈이 똑같다. 미워 죽겠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 그래, 경희를 구출해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3번에 나가 마지막 고비에서 비의 목숨을 앞에 놓고 비와 다시 만난 것은 나와 비의 대결이 이례적인 것이 아닌 운명적인 대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오. 나가 사수이지만 비에게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비가 사형수로서 죽음을 맞는 것은 사형장에서의 대결이 둘 다 피할 수 없는 결국 피해자고요. 소모적인 대결입니다. 쓸데없는 대결이라는 거죠. 나가 비와의 개인적인 대결이 치열할수록 비를 잊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가 비를 경쟁의 대상이자 마음속에 새겨둔 오랜 친구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험생들이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알았죠? 둘 다 피해자입니다. 쓸데없는 소모적인 대결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공부에만 집중하는 거지. 여러분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만약에 공부를 한다. 지나친 경쟁심에 빠져 공부한다. 그러면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된 거죠. 이제 사수란 작품은 이렇게 이해하십니다.